네, 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제모 김영환 교수입니다. 지금은 또 이제 제가 마이크를 이제 바꿨습니다. 이걸 쓰려고 그러니까는 들고서 얘기하기가 너무 무거워요. 예. 그래가지고 아예 이렇게 걸고서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고감도의 마이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게이밍 그거더라고요. 좌우지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relative valuation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PE ratio. 예를 들어서, PE 레이시오로 쫙 줄 세워놨다. 그럼 가장 높은 PE를 가지는, 뭐, PE가 뭐 한 100 타임, 뭐 100배가 된다. 그죠? 그랬을 때 그 주식이 그러면은 너무 고평가돼서 우리가 공매도 쳐야 되는 걸까요? 그때에 잠깐 이러실 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PE가 높을 때는 펀드멘탈한 이유 때문에 높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수익성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리스크가 대단히 적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PE 레이시오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제해 준 다음에도 이런 PE 레이시오가 높은가를 보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인터뷰에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무슨 소리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PE, 여기 색깔이 잘 안 나오네요. 자, PE 레이시오 그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요, 뭐가 나오니까, P라고 하는 건요, 사실 P는 프라이스, P 이꼬르 P 제로죠. 오늘 시점의 프라이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일 디비든드, 그 다음에 R-G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뭐냐면 미래 기대되는 배당금, 고든 그로스 모델로 해가지고 어떤 스테이블 그로스라고 치면, 어떤 캐시플로우가 있다고 치면은 그게 안정적인 성장률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그 캐시플로우가 어떤 현금 흐름이 위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디스카운트 해주고, 그런 걸로 가치를 산정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프라이스다 이거죠. 그러고 나면은, 그죠? 이거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P 대신에 P 제로 이렇게 되는데, 얘도 이 제로라고 칩시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D1 over R-G, 이게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EPS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제로라고 할게요. 그냥 EPS 이 제로. 네,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주당 순이익. 자, 그러고 나면 분자는 분자, 이렇게, 분모는 분모, 이렇게 되죠? 이렇게, 번분수식이 되는데, 요거를 T1 2 제로 곱하기 R-G가 되겠습니다. 그죠? 얘가 여기로 빠지죠? 그죠? 그 다음에 D1 요대로 가고. 근데 D1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디비든드잖아요. 뭐냐 하면은 디비던드 제로에서 1 플러스 그로스 레이트가 나갑니다. 그죠? 디비던드가 있고 성장을 했겠죠. 배당 성장. 그러고 나면은 얘가 여기서 D0, E0 곱하기 1 플러스 G, R-G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D1이 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빠지죠. 그죠? 말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요 왼쪽에 건 뭡니까? 주당 순이익에서 배당금, 주당 배당금. 그죠? 순이익에서 얼만큼 배당금으로 페이아웃 해 나가는가. 배당 성향이 됩니다. 배당 성향. 그래서 이거를 배당 성향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G, R-G. 이러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알 수 있어요? PE 레이시오라고 하는 거는, PE 레이시오는 PER 배당 성향이 높으면은 PE 레이시오가 높다. 양의 상관관계. 그죠? 여기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지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 PE, 항상 Y축은 PER 아니면 무슨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멀티플을 갖다 놓는 겁니다. X축은 뭐냐? 우리가 설명 변수, 배당 성향이란 걸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로 가져올 수 있으면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양의 상관관계. 그래프 그려지죠? 이러고 나면은 퀀타멘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수천 종목에 걸쳐서 배당 성향과 그 주식의 PE 레이시오가 나오죠? 점 찍는 거예요. 점 찍고서 리그레션 돌려버리면은 라인이 쫙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중에서 이 위에 있다, 요 선상에 있다, 그러면은 그 주식은 딱 적정 주가에 와 있는 거예요. 배당 성향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네 하는 게 요 선상에 딱 나타나고요. 만약에 점을 찍어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요 점에 있는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배당 성향 낮은데 PE가 너무 높네, 고평가됐네, 공매도 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배당 성향 높은데 가격이 요거밖에 안 되네, 앞으로 이만큼 올라가겠네, 사자, 바이, 셀, 바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퀀티멘탈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배당 성향 나왔고, 성장성, 성장률, 캐시플로우 성장성, 그죠? 이게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얘도 PER이 높아지겠죠. 얘가 높아져 봐요. 분자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지겠죠. 그죠? 그죠? 전체 숫자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 커지면 어떻게 돼요? 물론 R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R보다 커지면은 이게 음수가 돼버리니까 말이 안 돼요. 안정성장이라고 치고, 그죠? 근데 성장성이 높으면은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높으면 시장에서 각광받잖아요. 프라이스가 높을 수밖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배당 성향 지우고서 뭐예요? 그로스 레이트를 갖다 집어넣고 점을 찍어봐요. 또 그러면은 이 비슷하게 또 양의 기울기로 회기선이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회기선에 있는 거는 뭐다? 효율적으로 프라이싱이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이 뭐다? 홀드, 뉴트럴, 왜 움직이지 마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건 뭐예요? 돈 잃어버려요. 가만히 계시라고. 그냥 그 자세 그대로. 딴 데 움직이지 마. 자, 반면에 뭡니까? 얘가 찍고 나서 보니까 이쪽에 가 있다? 뭐예요? 오버프라이스 돼 있네. 숏셀. 반면에 이쪽에 가 있다? 뭐예요? 언더프라이스 돼 있네. 그죠? 바이, 롱. 이런 식으로 롱숏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장률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리스크 있죠? R. 그죠? 리스크 혹은 베타. 그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정비례 상관관계겠어요? 아니면은 음의 상관관계겠어요? 그죠? 반비례죠. 그죠? 리스크가 높을수록, 위험한 주식일수록 안 살래요. 가격이 떨어져요. 그죠? 베타가 높다. 시장 리스크 많이 지는 주식이다. 안 사요. 후려치세요. 내려가야지. 그래서 이걸 갖고 또 이제 데이터를 수천 개의 종목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수천 종목을 가지고서 점을 또 찍을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PE 레이시오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뭘 한다? 가로축에는 요거 대신에 뭐를 한다? 베타. 그러고 나면 그 회사 종목마다 베타가 있죠. 그죠? 그러고 보면 베타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얘는 낮아야 된다. 그죠? 점들이 막 찍힐 거예요. 그래서 이 회기 선상에 있는 것들은 괜찮아. 이거는 efficiently priced 된 거. 근데 이걸 벗어나가지고 이 정도로 막 심대하게 벗어나 있는 애들, 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베타가 이렇게 높아, 위험한 주식인데 이거 PE가 너무 높네.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꼬라박겠다. 공매도 치자. 얘는 뭐예요? 베타가 이렇게 낮은데, 그죠? PE가 이렇게 높다. 뭐예요? 그러면은 PE가 이렇게 높다가 아니라 이렇게 낮다. 죄송합니다. 그죠? 이렇게 여전히 낮다. 이러면 뭐가 돼요? 사자, 앞으로 올라붙겠다 하는 겁니다. 베타가 그대로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올라간다. 얼만큼 빨리? 글쎄요, 모르죠. 한 달 만에 혹은 한 분기 만에 단기적으로, 1년이 됐든 한 분기가 됐든 간에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롱, 쇼트 스트래터지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퀀터멘탈의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PE 레이시오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다 무조건 셀 해라가 아닙니다. 그거 PE 레이시오를 움직이는 펀더멘탈 베리어블, 그죠? 펀더멘탈 베리어블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투자론 시간에 배웠던 거 배웠으리라 믿습니다. 안 배웠으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이 비디오 내가 괜히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자, 재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널리시스를 한다. 수학적인 관계가 있다. 근데 데이터를 찍어보면 수학적 관계대로 그대로 나타난다? 아니다. 안 나타납니다. 저런 나이스한 직선이 쫙 나타나줬으면 좋겠지. 이건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개념적으로 설명한 거지. 점 찍어보잖아요. 아주 중구난 방 그냥 아주 나발나발 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데이터를 갖고서 써먹을 수가 없고 어떤 때는 데이터를 갖고 써먹을 수가 있고 그런 차이가 나타나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 한번 고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딘가에서는 더 reliable, 믿을만하게 점이 딱딱딱 찍히고 그걸 갖고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에서는 하시면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려내시라는 거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PE 레이시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PB 레이시오로 가겠습니다. PB 레이시오. 자, 지웁니다. PB 레이시오는 뭐냐? 그러면은 요것도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분석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고매 수학 나오는 거 난 까막눈이요 못 살겠어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수학을 취미로 이제는 좀 정을 들이셔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정리해고 1순위 됩니다. 지금 옛날에는 영어를 갖고서 뭐 하셔야 됐었어요. 근데 영어는 이제 기본이고 너도 나도. 그죠? 어느 정도만 하시면 되고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말을 해줘요. 한류 덕분에. 싸이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래서 영어는 기본이고 AI를 하려면 어차피 수학은 하셔야 돼. 그리고 수학적인 것들 어렸을 때 저도 수학 공부하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두드려 패가면서 시켰거든요. 그래서 되게 싫었었어요. 근데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되게 재미없게 가르쳤었어. 그래가지고 학을 띄게 만들고 그래서 문과로 오게 만들었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수학을 잘근잘근 씹어보시면요. 정부치고 재미를 들릴 만한 것들이 나름 있어요. 무조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재수없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야죠. 그죠? 재미없는 건 재미없어. 근데 씹어 먹다 보면은, 꼭꼭 씹어 먹다 보면은 그 중에 뭔가 괜찮은 게 나오긴 합니다. 그거에 정붙이고서 계속 들고 파셔야 됩니다. 꾸준히 취미를 하셔야지 살아남습니다.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몇십 년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금방 사라지질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최소한도. 제가 느끼기에는. 좌우지간에 PB 레이시오로 잡서를 그만하고 갑니다. 자, 이것도 지금 시점이라 칩시다. 그죠? 분자는 지금의 시가총액, 분모는 가장 최근에 그 주주 총액, 주주 가치의 장부가액 총액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 PB 레이시오가 나오면은 얘도 또 같은 걸 갖고 들이댈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뭡니까? D1 그다음에는 R-G가 분자요. B0가 분모가 되겠죠. 그죠? 번분수식입니다. 가분수. 대가리 큽니다. 이걸 낮춰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분모에 있는 놈을 밑으로 뺍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D1, 그다음에는 B0, 그다음에 R-G. 무조건 R-G. R은 리스크 나이트는 음의 상관관계란 거 눈에 보이시죠? 요 놈이 클수록 얘는 떨어져요. 그죠? 분모가 클수록 얘는 떨어집니다. 좌우지간 좀 이따 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디비든드 1은 이거는 D0, 1 플러스 G라 그랬죠? 그러고 D0는 뭐라고요? EPS E0 곱하기 배당 성향이라 그랬어요. 그죠? 배당 성향. 그래서 순차적으로 갖다가 꽂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착착 집어넣고 나면은 이게 PB 레이시오가 뭐가 되느냐? E0 그 다음에 배당 성향 그 다음에 1-G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B 제로 그다음에 R-G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뭘 하느냐 하면은 요 놈 둘을 곱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2원이 됩니다. 2원. 그다음에 곱하기 배당 성향. 요 놈 둘, 얘하고 얘하고를 곱해서 얘가 된다고요. 요 둘, 성장. 배당 성장 아니야? 아, 배당 성장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뭐랄까 개떡같이 말해도 쑥떡같이 알아듣는 것처럼 배당을 늘리는 거는 어느 만큼 늘리느냐? 이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배당이 늘어난다고 치자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얘가 성장하는 것만큼 얘도 성장한다. 그러면 얘가 다음 기수의 당기순이익 그거가 되겠죠. 분모에는 여전히 얘가 들어차 있고요. R-G가 들어가 찹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면은 좀 재밌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뭐냐 하면은 주주 지분, 역사적으로 얼만큼 주주들이 갖다 박았느냐, 그거 대비 당기순이익으로 얼마를 창출했느냐, 투자 대비 얼만큼 주주들이 가져가느냐 하는 Return on Equity의 개념이 바로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것이 바로 ROE 곱하기 배당 성향 R-G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PB 레이시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많이 좌지우지하느냐? 수익성, ROE. 얘가 주주들이 투자한 거 대비 얼만큼 갖다가 돈을 만들어 주느냐, 창출해 주느냐, 수익을 창출해 주느냐, ROE에 직결돼 가지고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PB 레이시오란 거는 여기다 써도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원하는 그래프가 이겁니다. 사실은. 리그레션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 회귀 분석 배우잖아요. PBR이 됐든 PB든 뭐라고 부르셨든 간에 Y축에 PB. 축 틀리시면 안 돼. Y축이야, Y축. 네. 하고 X축은 설명 변수. 뭐다? 여기서 ROE 집어넣어봐요. ROE. 그러고 나면은 점을 찍잖아요. 이론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점 딱 지켜보면은 회귀선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론에 맞는 거긴 하다. 물론 진짜로 데이터로 찍어보면 저렇게 나오는 일 많지가 않습니다. 워낙 난수가 많기 때문에 랜덤네스가 심해서 시장에는 좌우지간에 그렇게 가보면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이 리그레션 라인 회귀선 근처에 있는 애들 있죠. 요 근처에 있는 애들은 고평가 저평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얘네는 그저 에피션트하게 효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바이 홀드 셀 뭐 할까요? 홀드 하시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 많이 벗어나 있는 거 있죠. 아까 제가 회귀선 그렸던 그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 밴드. 이 선상의 밴드에 있는 것들은 밴드 두께 뭘로 할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스탠다드 에러라는 거 쓰시면 되는데 좌우지간에 요 밴드에 있는 것들은 그냥 안에 있는 건 두시라고. 요 바깥에 심대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문제다 하는 건데 뭐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 얘 같은 경우 요 선수는 뭡니까? 수익성이 되게 안 좋은데 PB 레이쇼는 엄청 좋네. 뭐예요? 고평가돼 있죠. 어떻게 되겠다? 떨어지겠다. 공매도 치시라는 겁니다. 그죠? 셀. 얘는 뭐예요? 요 선수는 수익성은 더럽게 좋은데 아니 왜 이렇게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 어떻게 되겠다? 올라붙겠다. 기대치는 요거야. 타겟은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 레코멘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선수는 셀 레코멘데이션, 저 선수는 바이 레코멘데이션. 이게 저게 숏. 롱숏 포트폴리오, 퀀터멘탈. 이런 식으로 해서 구축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얼만큼 오래 들고 있어야 되냐? 분기 정도, 한 달 정도 숏텀으로 가져가신다 하는 거예요. 금방 이것이 변할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서 해놓고서는 10년 뒤에 찾아보시면 안 돼. 이거는 분기마다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타 매매 하신다 그러면 이런 거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 짓을 계속 할 수 있냐고, 여러분. 데이터 모아서. 그러면 단타 매매하세요. 근데 이걸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단타는 일단 빠질 수밖에 없어요. 퀀트 멘탈 하신다, 이걸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리그레션 매날 매 순간 이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퀀트란 헤지 펀드들은.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ROE로 양의 상관관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기 배당 성향도 마찬가지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겠구나. 얘 올라가면 쟤 올라가겠죠? 좋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 현금 흐름이 앞으로 좋아지겠다, 사업 발전하겠다,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겠죠. 기대되는 성장성이 좋다, 폭발적인 성장률의 회사다, 올라가는 겁니다. 투더문, 그죠? 이겁니다. 성장성. 물론 이 공식만 딱 봤을 때는, 아니 이게 지금 R보다 작아야 된다면서 성장률이 뭐 100%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공식은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물론 다모다란 책을 보거나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그로스라고 그러죠. 요거는 안정 성장 모델로서 설명하는 거가 말하기엔 되게 좋고, 설명드리기에 딱 좋고, 다모다란 책에 보면은 복합 성장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이 2단계, 3단계 급속 성장하는 것 다 치고서 이제 매스메디컬 모델로 딱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가 나옵니다. 결론은 마찬가지. 한마디로 성장성이 좋다, 주가는 높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성장성, 예를 들면은 애널리스트들이 매년도 저 회사를 보고서 앞으로 기대되는 성장률이 몇 프로다라고 어나운스 하거든요.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 회사의 EPS 성장률이 얼마, 이런 걸 퓨처 성장률 그 발표하는 데이터를 또 끌어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발표하는 데이터 성장률 여기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PB 레이시오 딱 갖다 놓고 XY 플러트, 스캐터 플롯을 막 갖다 찍습니다. 딱 찍어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찍어도 이런 식으로 양의 관계가 나오게 된다. 성장성을 좋게 본다 시장에서, 그러면은 PB 레이시오도 높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요런 선수들, 요런 선수는 PB 레이시오가 엄청 높은데 얘 공매도 칠까요? 치지 마세요. 왜? 성장성이 정당화해주고 있잖아. 회기선에 딱 갖다 붙어있네. correctly priced, efficient priced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건들지 마세요. 반면에 요런 선수들 있죠. 얘 같은 애는. 얘는 뭡니까? 성장성은 요 정도인데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네. 이런 애들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다. 내지는 여기 가서 선수가 있다 그러면 요런 것들은 공매도 쳐줘야 된다. 이런 거가 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 올라붙겠구나. 그죠? 어디까지? 요 목표치까지 가겠구나. 롱, 그죠? 바이, 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성장성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양의 상관관계다 하는 거, 얘랑.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리스크 나오죠. 리스크. 위험도가 높으면은 많이 후려친다. 그래서 위험도 높은 놈, 위험도 베타란 걸로 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럼 베타를 측정해가지고 PB 레이시오랑 같이 우리가 스캐터 플러트를 막 찍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대략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이제 그 분포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맨날 나오란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시장의 랜덤네스가 워낙 심해서.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찍다 보면은 어떤 선수는 이쪽에 가 있고 어떤 선수는 저쪽에 가 있는 것도 있겠죠. 요런 애들은 뭡니까? 아니, 위험도가 베타가 이렇게 높은데, 높은 베타에 비해서 PB 레이시오가 너무 높네. 얘는 떨어져야 돼. 그래서 숏 치는 거고요. 얘는 롱을 해야 되겠죠. 올라갈 거니까. 안전한 주식인데 너무 PB 레이시오가 낮네. 그러다 보면은 같은 PB 레이시오를 가지고도 우리가 다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관리에서 배웠죠? 다면 평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다면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리 봐도 셀, 저리 보아도 셀, 이러면 확실히 셀인 거야. 이리 보아도 바이, 저리 보아도 바이, 그러면 바이인 거고. 그죠?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다면적인 분석을 하시라고 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데이터를 갖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비디오부터는 제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이런 것들 점 찍어 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여러분과 스터디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카카오뱅크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 이외의 다른 종목들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